이 지분법의 4번 문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000X 1년 초 주식회사 서울은 주식회사 서초의 보통 주식 30%를 36만 원에 취득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 취득일 현재 주식회사 서초의 장부상 순자산 가액은 100만 원, 자본금 50만 원, 이익잉여금 50만 원이었다.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20만 원이었다. 2000X 1년 중 문제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 회사 간의 내부 거래 및 순자산 변동은 없었다. 2000X 1년 중 주식회사 서초는 12만 5천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고 현금 배당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영업권은 찬존가치 없이 10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별도 연급이 없는 한 강물업은 독립적이다. 자, 첫 번째 문제요.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가 토지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기 위함이며 하기 때문이며 2000X 1년 초 토지를 계속 사용 중인 경우에 서울의 지분법 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지금 120만 원인데 장부상 순자산 가액은 100만 원이죠. 그 양자 간의 차이가 결국은 2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20만 원의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 가지고 보면 물음 1번에서는 토지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돼 있고, 물음 2번은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고, 물음 3번은 재고산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장부상 순자산은 비투자회사의 100만 원이지만 공정가치는 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양자 간에 결국 2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원인을 따져봤더니 1번, 2번, 3번 두 가지. 그래서 이제 1번 물음에 대해 가지고는 토지, 2번은 기계장치, 3번은 재고자산. 이런 경우에 지분법 이익을 어떻게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 거요. 순자산, 첫 번째 문항,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가 장부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이며 토지를 계속 사용 중이다. 토지를 처분한 적이 없습니다. 토지를 처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이런 미실현 이익은 뭐죠? 제거돼야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법 이익은 그냥 회사가 비투자 회사가 냈던 물음 1번은 125만 원에서 여기다가 그냥 제거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30%를 적용해서 답은 37,500원이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이번에는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가 기계장치의 차이인데요. 기계장치가 지금 처분되지는 않았지만 상각이 되기 때문에 상각된 것도 실현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꼭 매각이 돼야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감가상각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기계장치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이렇게 실현된 부분만큼은 지분법 이익에서 제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된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만 5천 원에서 자, 얼마가 실현된 거죠? 감가상각된 만큼이 될 텐데, 자, 순자산 초과액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20만 원이고, 요거에 대해 가지고 내용윤수가 몇 년? 내용윤수가 5년, 찬존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이니까 요만큼에 대해 가지고는 5분의 20만 만큼은 시현이 됐을 거라는 거죠. 요거를 빼고 요거에 대해서 30%를 곱하게 되면 25,500원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법 이익은 25,5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물음 3번인데요.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가 이번에는 재고자산 때문이었는데 이 재고자산 중에서 몇 %가 실현이 됐습니까? 60%가 매각이 됐으니까 60%가 실현이 된 거죠. 따라서 한 번은 12만 5천 원에서 미실현된 게 20만 원인데 이 중에서 60%는 이번에 실현이 됐다. 그렇죠? 최초 취득 시점에서는 미실현 상태였지만 그 사이에 60%가 실현이 됐으니까 요거만큼의 이익은 이쪽에 지분법 이익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니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30%만큼을 곱해보면 33,9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문제 4번을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인데요. 상향 판매와 하향 판매 나오는데, 지금 지분법에서의 상향 판매와 하향 판매인데, 사실 같은 내용이, 완전 같은 건 아니겠지만, 유사한 내용이 바로 5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법이든 연결이든 상향 판매와 하향 판매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 원칙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판에는 그냥 암기를 하세요, 차라리. 상향 판매에 대한 미실현 이익은 지배기업의 지분만큼 제거를 해야 되고, 하향 판매는 다 전액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향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게 다른 데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없는데, 상향 판매인 경우에는, 상향 판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미지배 지분에다가 일부의 이익이, 이렇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상향 판매 미실현 이익은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계속 해보시죠. 자, 결론은 그렇게 되는데 5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그 내용을 익혀봅시다. 5번 문제, 2000X 1년 초에 주식회사 서울은 주식회사 서초의 보통주 30%를 36만 원에 취득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 취득일 현재 주식회사 서초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은 100만 원, 공정가치 120만 원, 문제 언급한 사항 이외에 내부 거래 및 순자산 변동 거래는 없었다. 당기순이익을 12만 5천 원, 그 다음에 2000X 2년에는 당기순이익을 10만 원만큼 실현하였다. 영업권은 잔존가치 없이 10년간 상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일단 이 문제도 앞에 4번 문제처럼 영업권은 없기 때문에 영업권 상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자, 보시면, 자, 이제 물음 1번 볼게요. 주식회사 서초가 주식회사 서울에게 상품을 2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매출이익률은 30%였는데 그 중에서 40%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언제 팔렸다? 2002년에 판매됐습니다. 즉, 2001년의 이익에는 미실현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실현 이익이 얼마인가 봤더니, 자, 원래 2만 원에 매출이익률이 몇 퍼센트? 30%니까, 원래 매출이익이 요만큼이 될 건데, 전체가, 일부는 실현되고 일부는 실현되지 않았죠. 실현되지 않은 게 미실현 이익이 얼마? 요거의 40%만큼이 미실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걸 계산해 보시면 2,400원이 되는데 결국 2,400원만에 해당하는 만큼은 실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물음 1번은 상향 판매인가요? 하향 판매인가요? 주식회사 서초가 주식회사 서울의 자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팔렸기 때문에 상향 판매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향 판매가 되는데 상향 판매일 때는 어떻게 된다? 지분율에 비례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지분법이 일단 회사가 B투자 회사가 냈던 이익은 12만 5천 원인데 여기에다가 얼마? 2,400원을 차감을 하고 요거에다가 그 투자 비율 30%를 감안해서 결국 지분법의 이익은 3072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분법의 이익은 36,780원이 된다는 겁니다. 36,780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2002년 중에 지분법 이익은 얼마냐고 되어 있습니다. 자, 2,400원이 미실현됐기 때문에 제거를 했었는데 2002년에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요만큼이 실현이 되죠. 2002년에 원래 이익은 10만 원이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현된 이익은 이번에는 가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2,400원을 가산해서 요거에 30%를 곱하니까 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3072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720이 가산이 됩니다. 예. 그래도 얘기하지만 이제 지금은 뭐죠? 상향 판매입니까? 하향 판매입니까? 서초가 서울에 팔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했던 거래는 다 상향 판매가 되겠죠. 자, 이제 하향 판매인 경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 장 넘기셔서 3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똑같은데 주식회사 서울이 주식회사 서초에게 상품 20만 원을 팔았고 매출이익률 30%, 또 40%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미실현 이익은 똑같습니다. 미실현 이익은 똑같이 2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40%에서 미실현 이익은 어차피 2,400원으로 해서 똑같은데 이번은 상향 판매가 아니라 뭐다? 하향 판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향 판매가 되는데요.
하향 판매가 될 때는 뭐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게 없기 때문에 전액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에다가 2001년도 지금 지분율이 몇 %죠? 30%고 여기에다가 전체 2,400원 전체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갖다 제거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결국 35,100원이 됩니다. 그래서 35,100원이 이게 여러분 책에는 이게 3번 문항이죠. 3번 문항에서 이렇게 되게 되고요. 다음에 4번 문항 볼게요. 3의 경우로서 2000X 2년 중의 지분법이 이건 차. 아까 차감했던 걸 도로 가산해야죠. 그래서 4번은 이익이 1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30%고 이익을 2,400원을 더해주니까 얼마가 된다? 32,400원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여 끝났습니다. 자, 이제 3장을 마치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00X 1년 초에 주식회사 서울은 주식회사 강남에 보통주 100%를 10만 원을 취득하여 10여력을 확보했습니다. 요약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주식회사 강남의 자산 부채가 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3만 원이지만 공정가치는 36,000원, 토지의 장부금액은 6만 원이지만 공정가치는 7만 원, 건물의 장부가액은 만 원이지만 공정가치는 14,000원입니다. 자, 근데 재고자산은 2001년 중 모두 판매되었고 토지와 건물은 보유 중이라고 돼 있죠. 건물의 잔여 내용연수는 8년 찬존가치 없이 정액법 삼가하고 영업권의 내용연수 20년 찬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삼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울과 주식회사 강남의 단기순이익은 각각 12만 원과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식회사 서울의 이건 지분법 적용청이 되죠. 지분법 적용을 해버리면 답을 가르쳐주는 모양이 되니까 항상 지분법 적용전으로 해서 문제를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음 1번을 보면 주식회사 서울의 2000X 1년 지분법 손익을 반영한 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영업권 상각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권을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근데 영업권을 구해보시면 지금 회사에 100%를 사는데 10만 원을 냈고 그 다음에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보면 장부금액은 8만 원인데 장부금액은 8만 원인데 장부금액은 8만 원이지만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구입하면 총 얼마가 됩니까? 자, 재고자산에서 플러스 6,000원, 토지에서 플러스 만원, 건물에서 플러스 4,000원이죠. 도합 2만 원이 되잖아요. 다시요. 재고자산 6,000원, 토지 만원, 건물 4,000원 해서 총 2만 원만큼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공정가치는 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의 100%니까 결국 영업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영업권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이익은 이제 지분법 이익을 감안해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감안될 주식회사 서울의 당기순이익은 원래 회사의 이제 당기순이익에다가 지분법 이익을 감안하면 될 것인데 영업권이 없잖아요. 영업권이 없으니까 자, 영업권이 없기 때문에 자, 지분법 이익 원래 P투자회사가 냈던 이익은 3만 원인데 3만 원 중에서 보시면 재고자산이 모두 팔렸잖아요. 그 재고자산의 미실현 이익은 모두 팔렸기 때문에 실현된 것을 6,000원만큼 빼고 자, 토지하고 건물은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 실현된 게 하나도 없나요? 자, 앞에 문제에서 이런 거 풀어봤었죠. 감가상각된 것도 실현된 걸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차이가 4,000원만큼 났는데 이 중에서 감가상각비인 나누기 8 요만큼은 실현이 된 걸로 봐야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지분 비율이 지금 100%니까 옳고 계산해 보면 23,500원이 지분법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3,500원을 더하면 12만 원에다가 23,500원을 합산한 금액 143,500원이 답이 된다는 것이죠. 1번 물음을 다 했고요. 다음 2번 보시면요. 연결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당기순이익 되어 있는데
지배회사의 당기순이익하고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당기순이익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은 기억을 하세요. 지배회사의 당기순이익에다가 비지배지분 순이익을 대야 되는데 지금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지배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동일하게 됩니다. 다음요. 이번에는 이제 100%가 아니라 60%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60%만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자, 그 1번 문제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60%를 75,000원에 매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보시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도 제시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1번에 있던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영업권을 먼저 계산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영업권을 구해보면 회사가 75,000원을 주고 샀는데 75,000원을 주고 샀는데 자,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8만원이지만 그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2만원이니 총 10만원이 됩니다. 순자산은 공정가치 10만원인데 요거의 60%잖아요. 그래서 요 차이를 구해보면 결국 얼마가 되나요? 15,000원만큼이 결국 영업권이 됩니다. 이만큼이 영업권이 되는데요. 이만큼이 영업권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자, 똑같이 이제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울의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결국 지분법 이익을 구하면 되겠죠. 지분법 이익을 구하면 3만원에서 자, 재고자산은 팔렸으니까 6,000원 다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도 감가상각된 만큼은 기계장치는 빼야 되고요. 뭐 토지는 처분하지 않았으니까 빠질 게 없고 요거에 몇 퍼센트? 60%를 감안을 해야 되고 여기다가 추가로 영업권이 있으니까 영업권에 대해서 상각을 해야 됩니다. 20년간 상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 나누기 20 해보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13350이 되죠. 13,350원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회사가 냈던 이익 12만원에다가 13,350을 가산을 하니 얼마가 됩니까? 133,350원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 보면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당기순이익인데 이거는 뭘 구하면 되냐면 비지배지분의 순이익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회사의 당기순이익 133,350원에다가 비지배지분 순이익을 가산을 하면 되는데요. 그럼 비지배지분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비지배지분 순이익을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요게 지금 지배회사의 이익이잖아요. 근데 비지배회사에 대해 가지고는 영업권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비지배지분 순이익을 구할 때는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데가 아니라 요 빨간색으로 칠한 거 요거에다가 곱하기 40%를 하면 됩니다. 다시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3만원 비투자회사의 이익 여기서 뭐죠? 미실현된 이익을 차감하고 이번 기회에 실현됐던 이익을 차감을 하고 요거에 대해 가지고 40% 지금 비지배지분인 40%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9,400원이 됩니다. 요 9,400원이 비지배지분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9,400원만큼을 역시 가산을 하면 133,500원에다가 94,000원을 가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142,750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에 3번 문제예요. 연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비지배지분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초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기초의 비지배지분은 얼마가 됩니까? 자, 기초의 비지배지분은 원래 최초의 순자산의 창부금액 얼마죠? 10만원 곱하기 순자산의 공정가치 10만원 곱하기 40% 하니까 일단 비지배지분의 가치, 이 창부가액이 4만원이 되고요. 여기다가 비지배지분 순이익이 있었잖아요. 비지배지분 순이익이 얼마였죠? 9,400원이 있었죠. 그래서 94,000,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지배지분은 49,400원이 됩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지금 비지배 지분 이익에 9,400원을 더해서 49,400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지금 순자산 장부 가치가 얼마죠? 장부 가치는 8만 원이죠. 원래 기초의 순자산 장부 가치는 8만 원인데, 현재 회사에 여전히 그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로 남아 있는 거, 토지는 10,000원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 자산에 대한 공정 가치 차이는 이미 제거가 되었고, 건물에 대한 가치의 차이는 제거가 되지 않았죠. 4,000원 곱하기 7 나누기 8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에다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당기순이익을 단기 중에 3만 원만큼 이익을 냈잖아요. 당기순이익은 3만 원만큼 이익을 냈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곱하기 당기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요거의 몇 퍼센트, 그죠? 40%만큼이 그래서 요 당기순이익만큼 요만큼이 현재 회사의 순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순자산은 요만큼이 되니까 요거에다가 40%만큼을 실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49,400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런 방식도 구할 수 있지만 밑에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산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회계학 공부를 하다 보면 딱 이렇게 그 상호 대사가 되는 이런 경우 참 좋은데, 요 비지배 지분 우리가 잔액 구할 때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비지배 지분과 비지배 지분 순이익 보시면요. 2000X 1년 1월 1일 주식회사 가람은 현금 20만 원에 장부상 순자산가액이 19만 원인 주식회사 나람의 주식을 90% 취득했습니다. 취득일 현재 주식회사 나람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잔고 금액과 공정 가치는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였다. 건물은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는 각각 10만 원과 11만 원이다. 주식회사 나람은 당기순이익을 10,000원을 보고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자본의 변동은 없다. 주식회사 가람과 나람의 연결재무제표에 계산될 비지배 지분과 비지배 지분 순이익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일단 2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순자산의 가액이 얼마입니까? 19만 원이죠. 19만 원인데 차이가, 장부상 순자산 가액은 19만 원인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10,000원이 있으니까, 자, 일단 먼저 영업권을 구해야 될 텐데요. 자, 2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원래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19만 원이지만 장부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이가 얼마가 있습니까? 10,000원이 있죠. 그래서 요 10,000원, 요거의 몇 퍼센트? 90%만큼을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빼보니까 얼마가 돼요? 영업권은 2만 원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영업권은 2만 원이 됩니다. 영업권은 결국 2만 원이 되고, 자, 이제 비지배 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비지배 지분에 그래서 일단 비지배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회사가 냈던 이익은 10,000원인데, 이 중에서 얼마? 지금 건물이잖아요. 건물이고 그 내용 연수가 10년이죠. 그래서 단기 중에 실현된 이익을 요만큼을 제거하고 요거의 10%만큼이 비지배 지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비지배 지분 이익은 900이 됩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 이익이 900이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지금 문제 비지배 지분 이익은 900으로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말의 비지배 지분은 얼마가 되죠? 자, 원래 순자산 장부가치 요거의 10%만큼이 비지배 지분이었겠죠. 그래서 요 2만 원에다가 900원을 더해서 29,000원이 답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것도 똑같이 검산을 할 수 있는데요. 기초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19만 원이고, 이 중에서 현재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만큼 남아있는 건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이미 남아있는 거는 10,000원 곱하기 10분의 9가 남아있겠죠? 10분의 9가 남아있고, 여기다가 당기순이익을 기중에 얼마를 냈습니까? 기중에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많은 만큼 당기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감안을 해서 요거에다가 10%를 곱해 보시면, 그렇게 해보시면 역시 동일한 결과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지배 지분의 기말 잔액은 우리가 이렇게 그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거래인데요. 5장 내부 거래에 대한 내부 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1번 문제입니다. 5장에 주식회사 서울은 주식회사 송파의 발행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식회사 서울은 주식회사 송파에게 원가 8,000원인 상품을 15,000원에 팔았고, 송파는 다시 이걸 17,000원에 팔았습니다. 뭐죠 이거? 하향 판매입니까? 상향 판매입니까? 하향 판매인데, 자, 문제는 뭐죠? 여기서 미실현된 것이 없죠. 예, 미실현된 건 없고 다 최종적으로 팔렸습니다. 결국 제거해야 될 거는 뭐죠? 서로 지금 송파를 거쳐서 판매했던 매출,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 가지고 매출액과 매출원가만 제거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매출로 잡혔던 15,000원, 요거하고 15,000원만큼을 매출과 매출원가로 각각 계산했을 텐데, 요것만큼을 그 회사의 그 두 회사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합산 금액에서 차가 15,000원씩을 차감해주면 회사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저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1번은 하향 판매인데 2번은 상향 판매잖아요. 송파가 서울에게 판매하고 서울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매가 됐는데, 요 과정에서 발생했던 매출 3만 원하고 매출원가 3만 원만큼은 상향 판매로서 내부 거래로서 상계해서 그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반영을 해주면 그 회사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각각 8만 원과 4만 3천 원으로 계산이 될 거다라는 것이 2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시면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던 거죠. 1번,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예, 곧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매출 15,000원, 3만원, 요 두 개 가지 매출이 45,000원이 합산 매출액에서 제거돼야 되는 것이고, 매출원가도 마찬가지로 합산 매출원가에서 45,000원만큼이 제거되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그 큰 2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미실현된 것들이 있는 경우죠. 그 조금 전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하향 판매일 때는 전액 제거하고 상향 판매일 때는 지분 비율에 따른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면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 상품의 하향 판매와 상향 판매, 그 다음은 토지의 하향 판매, 그 다음에 토지의 상향 판매, 감가상각 자산의 하향 판매, 상향 판매,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5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상향 판매와 하향 판매에 대한 내용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주식회사 서울은 주식회사 송파의 발행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인데, 역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식회사 송파에게 원가 8,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고 15,000원짜리를 7,000원에 팔았는데, 자, 아까랑 다른 것은 해당 상품의 10%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10%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5,000원짜리를 17,000원에 최종적으로 17,000원에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린 부분이 몇 %라는 거죠? 그거의 10%가 안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미실현 이익 200원을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큰 1번 문제하고 차이는 미실현 이익 200원에 대해서 매출원가 200원을 다시 잡고 재고자산도 200원을 차감시키는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200원을 가산, 재고자산은 200원을 차감하는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3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번 큰 2번 문제 1번 문항의 경우에 2000X 1년 말 주송파의 개별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장부 금액이 2만 원이었다면 연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 지분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향 판매는 해설에서 써 있지만 지배회사에 계상되므로 비지배 주주와 무관합니다. 반면 상향 판매는 미실현 손익이 종속회사에 계상되기 때문에 지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쨌건 여기 2만 원 곱하기 20%에서 4,000원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향 판매 하향 해서 지금 하향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원래 회사가 실현했던 이익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조정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장부 금액에서 별도로 조정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예. 자, 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물음 3번은 이번에는 상향 판매에 대한 건데, 요것도 이제 상향 판매의 경우에도 이번에 여기 계산해 보시면 3만 원짜리를 48,000원에 팔았는데 이 중에서 얼마? 40%는 팔리지 않았잖아요. 40%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7,200원만큼의 미실현 이익이 발생합니다. 7,200원만큼의 미실현 이익을 매출원가와 재고 차산으로 다시 이제 연결 분계를 통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매출원가는 늘어나고 재고 자산은 감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음 4번을 보시면 이제 비지배 지분 계산하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된다? 예, 상향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지분 비율대로 해서 2만 원에서 미실현 이익 7,200원을 빼서 요거의 20%를 곱한 2,560원만큼이 비지배 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까지가 해서 이제 상품의 상향 판매와 하향 판매에 대한 설명인데, 토지의 상향 판매, 하향 판매, 감가상각 자산의 상향 판매, 하향 판매도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 회계편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